제가 임신 7개월째였을 때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쌍둥이를 베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첫사랑 때문에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쿠팡 구경만 해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고정 댓글의 링크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하루부터 시작할게요. 아침부터 속이 너무 거북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또 토했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귀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박민석을 위해서 아침밥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엌에서 계란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어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7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이었어요. 그것도 쌍둥이라니. 민석이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말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서 초음파 찍어 왔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늦었다. 회사 가야 해. 그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임신한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집 앞에서 택배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가 온 것 같았죠. 문을 열어보니까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봉투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혼합의서였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이혼합의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하며 위자료는 월 50만 원으로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7년 동안 내가 뭐였지? 가정부였나? 그 순간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이 생각났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혼 서류 옆에 놓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한쪽엔 새 생명의 증거가 있고, 다른 한쪽엔 관계의 끝이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뱃속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이런 아빠를 골랐구나. 민석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혼 서류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민석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제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쌍둥이야. 우리 아이들이야. 민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정말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뭐가 중요해? 우리 아이인데. 난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민석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를 사랑해. 첫사랑이었던 수진이를.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5년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었어. 민석이가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행복하고 싶어. 저는 뱃속을 감싸면서 물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너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인데. 키우고 싶으면 혼자 키워. 민석이가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뱃속 아이들이 계속 움직였거든요. 마치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또 토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죠. 임신으로 부은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있고, 아이들아, 엄마가 너희만큼은 꼭 지켜줄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다짐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려도 엄마는 절대 안 그래. 민석이와의 마지막 대화 후 3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민석이가 회사에 간 사이에 저는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옷 몇 벌이랑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뱃속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7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남의 집이 되는 거죠. 눈물이 또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친정에 갈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실망만 안겨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사위가 그렇게 좋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하실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작은 원룸을 얻었죠.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임신 8개월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일했죠. 손님들이 임신 중인데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해줬지만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쌍둥이를 말이에요.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간호사가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두 번째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쌍둥이 남매네요. 축하드려요라고 했는데 기쁨과 동시에 절망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혼자 키우지? 아이들 이름은 한솔이와 한별이라고 지었어요. 한솔이는 오빠고 한별이는 여동생. 민석이 성을 따서 박한솔, 박한별. 아빠가 없어도 아빠의 성은 물려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너무 작고 예쁜데 아빠는 이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너희 아빠는 바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퇴원 후 첫 달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밤낮 구분 없이 우는 아이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또 수유하고.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어요. 돈도 떨어져 갔어요. 출산 비용으로 적금을 다 깨고 생활비도 바닥이 났죠. 그때 정말 민석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키우고 싶으면 혼자 키워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들렸거든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이들이 6개월 됐을 때부터 보육원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서빙을 했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밤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둘 다 엄마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졌죠. 엄마가 너희 둘만 있으면 되겠다. 3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살만해졌어요. 카페에서 매니저가 됐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죠. 한솔이는 축구를 좋아했고 한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빠는 멀리 계셔라고 대답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석이한테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죠.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진짜 남남이 된 거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5살이 됐어요. 한솔이는 씩씩하고 남자다웠고 한별이는 애교가 많고 예뻤어요. 둘 다 민석이를 닮았더라고요.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하는 것도. 가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민석이가 생각났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강해졌거든요. 예전에 나약했던 강유진은 없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아이들을 해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5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한솔이와 한별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고 얼마나 신나했는지 엄마, 구름 위로 날아가는 거야.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김포공항 게이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솔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저 아저씨 나랑 똑같이 생겼어. 저는 한솔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죠. 박민석이었거든요. 5년 만에 보는 제 전남편. 민석이는 예전보다 훨씬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까지.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죠. 아마 그 수진이인 것 같았어요. 민석이도 저희를 봤나 봐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별이도 오빠를 따라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와, 정말 오빠랑 똑같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 순간 민석이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 손을 꽉 잡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유진아,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민석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아이들이 혹시 이 아이들이 어쨌다고요? 저는 더욱 날카롭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왜 쳐다보세요? 한 소리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왜 울어? 민석이는 무릎을 꿇고 한 소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 이름이 뭐니? 한솔이요. 박한솔. 한 소리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민석이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한솔이라는 이름에서 자신의 성이 들어간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이 예쁜 아이는? 민석이가 한별이를 보며 물었어요. 박한별이에요. 한별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석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이들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죠. 가자, 애들아. 잠깐, 유진아, 잠깐만. 민석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마디만 들어줘. 들을 말 없어요. 저는 민석이 손을 뿌리쳤어요. 5년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후회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건 뭐예요? 찾고 싶었어. 정말 찾고 싶었는데 민석이가 절규했어요. 용기가 없었어. 한소리와 한별이가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들을 안고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비켜주세요. 유진아, 제발.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저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5년 전에 이미 기회를 버리셨잖아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게이트로 향했죠. 뒤에서 민석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 소리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우리 아빠야.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야.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싶어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민석이는 아직도 공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5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 아이들을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게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민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카페 앞에 민석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그냥 맞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면서 물어봤어요. 기다리고 있어.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너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만해요. 이제 그만. 저는 지쳤어요. 5년이나 늦었어요. 늦었어도 시작하고 싶어. 민석이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민석이는 계속 나타났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도 나타나고 마트에도 따라오고 한 소리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 아저씨 왜 계속 따라와?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소라, 한별아. 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그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한솔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 한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가 바쁘셨어. 그날 저녁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저녁에 만나요. 아이들과 함께. 다음 날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민석이는 장난감을 잔뜩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이해했어요. 한솔아, 한별아.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빠야. 한소리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빠 왜 이제 왔어? 그 질문에 민석이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한별이는 아직 낯설어 했지만 서서히 다가왔어요. 아빠 나랑 그네 태워줄래? 민석이가 한별이를 그네에 태워주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했어요. 5년 전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진아, 민석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5년 동안 밤잠 못 자고 아이들 키운 게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알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 책임요? 저는 비웃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게 아니야. 민석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때 한 소리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가 축구 가르쳐 준대. 한별이도 따라왔어요.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2주 후 민석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수진이랑 이혼했어. 뭐요? 저는 놀랐어요. 공항에서 너희를 본 후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 민석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되자.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5년 전 상처가 그렇게 쉽게 지워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 민석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민석이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민석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려고 해도 5년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구석에서는 두려웠어요.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번엔 아이들까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정말 변했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한소리는 민석이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한별이는 민석이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곤 했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근처에서 살고 싶어서.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작은 카페를 열 거야. 정말 3개월 후에 우리 동네에 민석이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한소람별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아이들 이름을 딴 거였어요. 한소리와 한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이름으로 된 카페야. 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민석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얘기만 나와도 눈이 반짝였고, 한소리 축구 경기도 빠짐없이 보러 갔어요. 한별이가 그린 그림은 카페 벽에 다 붙여놨고, 우리 딸이 그린 거예요. 라고 손님들에게 자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석이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엄마랑 따로 살아? 민석이가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일을 해서 민석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서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소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줘. 응, 엄마. 한별이도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 많이 사랑해주잖아.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거든요. 민석아. 저는 처음으로 민석이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변했구나. 민석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내가 정말 잘할게. 아직은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줄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석이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왜 수진이를 선택했어?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었던 것 같아. 민석이가 고백했어요. 실제로는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는 왜 몰랐어? 바보였지.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소중한 걸 버리고 신기루를 쫓았어. 아이들한테는 절대 상처 주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 더 실망시키면 정말 끝이야. 약속해. 민석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민석이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들 아플 때 병원도 함께 가고 학부모 상담도 함께 참석했어요. 한솔이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을 때 민석이가 내 아들이라고 소리치며 뛰어나간 모습. 그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한별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민석이가 한별이를 어깨에 태우고 뛰어다녔어요.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외치면서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내 식구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석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유진아, 민석이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다시 결혼해 줄래? 한솔이와 한별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네 해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민석이가 저를 안았어요. 아이들도 달려와서 우리를 안았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민석이가 아이들 방을 예쁘게 꾸며줬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해요. 5년 전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불안할 때도 있고 민석이가 늦게 들어오면 예전 기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믿어요. 민석이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이들이 진짜 아빠를 찾았다는 걸. 어젯밤에 한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완성됐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게,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민석이가 매일 밤 아이들에게 말해요. 아빠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저에게도 말해요. 2번 다시 바보짓 하지 않을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완전한 가족. 한솔이는 이제 7살이 됐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한별이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둘 다 꿈이 생겼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5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늦었지만 찾은 진짜 가족.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